안녕하세요. 임원빈입니다. 이순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전승무패의 승리 신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임진왜란 시기 7년여 전쟁 기간 동안 40여의 해전을 치르면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조선은 임진왜란을 극복하여 나라를 지킬 수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순신은 어떻게 싸워 모든 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어찌 보면 리더 이순신의 실력, 능력,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가장 잘못 알려진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들은 대개 이순신 제독을 일당백으로 악의 무리를 물리치는 무협지의 주인공처럼 이해해온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배웠던 이순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순신이 위대한 리더인 까닭은 언제나 열세한 상황에서도 우세한 적을 만나 싸워 이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때 소개되는 대표적인 해전 사례가 잘 아시는 한산해전과 명량해전입니다. 한산해전에서는 50척을 가지고 70여 척의 일본 수군 함대를 맞아 싸워서 승리했으며 명량해전에서는 13척대 133척이라는 절대 열세 상황에서도 싸워 이겼으니 위대한 장수요 훌륭한 리더다는 것이죠. 명량해전에 참여한 일본의 함선 척수는 300여 척 설도 있어요. 심지어는 500 내지 600여 척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열세의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이순신은 더 훌륭한 리더라는 생각이 우리 국민들의 인식 저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20여 년 전에 이순신 연구를 시작하면서 해전 관련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다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평소 이순신은 언제나 열세한 상황에서 우세한 적을 만나 싸워 이겼기 때문에 훌륭한 리더요 장수다 이렇게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13척으로 133척과 싸운 명량해전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해전에서 이순신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의 함선 척수가 일본보다 월등히 많은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일당백으로 싸우는 무협지의 주인공이 결단코 아니었던 것이죠. 이순신, 그는 할 수만 있다면 10대 1, 20대 1, 100대 1의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운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이제 이순신에 대한 접근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이순신이 위대한 리더인 까닭은 언제나 열세한 상황에서 우세한 적을 만나 싸워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인위적으로 우세한 상황을 조성해서 분산된 열세의 적과 싸워 이겼기 때문에 위대한 리더다라는 관점으로의 전환이 그것입니다. 해전 사례를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는 임진년인 1592년에 조선 수군은 4차례 출동해서 총 16번의 크고 작은 해전을 벌입니다. 5월 초에 있었던 제1차 출동에서는 3번의 해전이 있었는데요. 이때 조선 수군의 함선 척수는 전라 좌수군과 경상 우수군의 함선 세력을 합쳐서 총 91척이었습니다. 해전 자료를 정리해 보면 제1차 출동 중 첫 번 해전인 옥포해전은 91척 대 30여 척입니다. 두 번째 해전인 하포해전은 91척 대 5척이고요. 세 번째 해전인 적진포해전은 91척 대 13척입니다. 조선 수군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6월 달에 있었던 제2차 출동에서는 4번의 해전이 있었는데요. 함선 세력을 또 비교해 보면 사천해전이 26척 대 13척, 당포해전이 26척 대 21척, 당항포해전이 51척 대 26척, 율포해전이 51척 대 7척이었습니다. 이 또한 월등히 우세한 해전이었죠. 제1차, 제2차 출동에서 벌인 7번의 해전에서 일본 함선은 총 111척이 격파됩니다. 반면에 조선의 함선은
단 한 척도 격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함선의 척수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조선 수군이 절대 우위에 있었던 것이죠. 제3차 출동 중에 있었던 한산해전 또한 열세한 해전이 아니었습니다. 한산해전에 동원된 조선의 함선은 58척이었으며 이에 맞선 일본 함선은 73척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수적 측면에서 열세한 상황이었지만 질적 전투력 측면까지를 고려해 보면 한산해전도 결코 열세가 아니었습니다. 이순신 제독은 한산해전에 앞서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가 고민한 건 이길까 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배에 타고 있는 일본 병사들까지 모조리 없애버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해전 결과 조선 수군의 함선은 제1, 제2차 출동과 마찬가지로 단 한 척도 격파되지 않았던 반면에 일본의 함선은 73척 가운데 59척이 격파 또는 납포되었습니다. 거의 전멸한 것이죠. 한산해전,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넓은 바다에서 마음껏 싸운 대표적인 해전입니다. 그렇다면 이순신은 어떻게 이런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울 수 있었을까요? 분명 이순신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의 함선 척수보다 조선을 침략한 일본의 함선 척수가 훨씬 많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산포부터 고성, 통영에 이르는 남해연안 포구에 분산되어 있던 일본의 함선을 모두 합치면 임진년 중후반 기준 평균 700여 척에 달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조선의 함선은 전투함 기준 70여 척에 불과했습니다. 만약에 조선의 함선 70여 척과 일본의 함선 700여 척이 모두 넓은 바다로 나와서 해전을 벌인다면 조선 수군의 질적 전투력이 아무리 우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순신은 어떻게 일본 수군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함선 세력을 가지고도 구체적인 해전 국면에서는 오히려 훨씬 더 많은 함선 척수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순신의 조선 함대는 언제나 가용한 모든 함선을 통합하여 운용한 반면에 일본 함대는 남해안 포구에 분산된 상태에서 각계 격파되었기 때문입니다. 통합된 세력으로 분산된 열세의 적을 공격하라. 언제나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울 수 있었던 병법의 귀재, 이순신의 비결 아닌 비결이었습니다. 유능한 리더는 열세한 상황에서 구성원을 다그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 유능한 리더는 이길 수 있는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구성원들에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고 독려합니다. 나는 과연 아무런 대책 없이 무에서 유를 내어놓으라고 구성원들을 윽박지르는 그런 리더는 아닌지, 아니면 이길 수 있는 이런 저런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실력 있는 이순신 같은 리더인지 스스로의 리더십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